차 번호판이 1943이네요. 1943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또 바꿔준 번호기도 하고 계기이기 때문에 제가 고집해서 또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일부러 구입하신 거예요, 번호판을? 네, 일부러 돈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게가 총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가게는 10개 있습니다. 아니, 그 회사에 가맹점이. 지금 회사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게 1943이나 인센 맥주 이렇게 합쳐가지고 지금 209점 정도 있습니다. 그 200개 가맹점의 대표님이에요? 제 공동대표 친구입니다. 저랑 그 이제 알바를 시작했던 공동대표 태환인데 김태환이라고 카메라 나오기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제 술집에서 처음 그 알바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 서빙하러 가게 되기가, 서빙은 제가 이쪽 저쪽 많이 했어요, 일을. 근데 태현이란 친구가 알바 구함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거기 댓글에다가 제가 나라고 썼는데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면접 보래. 그래서 갔는데 그냥 그날부터 바로 일하게 됐어요. 상록수의 빈티지 포차라고, 이제 거기에 계셨던 사장님이 저희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인 거고, 그리고 태현이랑 저랑은 이제 거기 알바생이었던 거죠. 23살 때부터 이제 알바부터 시작해서 네. 엄청 많은 거 이루셨잖아요. 7년 만에. 네. 그럼 부모님이 엄청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데. 선물로 아버지한테 벤틀리를 선물해 드렸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집에 와. 물거나 이런 건 없어가지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23살 때부터 술집으로 이제 알바를 시작해서 지금은 연매출 한 800억 정도 나오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있습니다. 나이는 30살입니다. 술집 알바생부터 시작해서 23살에 지금은 7년 만에 연매출 800억 하는 회사의 대표님이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안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혼자만 이룬 게 아니고 이제 동업자가 따로 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총 3명인데 3명이서 좀 마음을 맞다 보니까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앞으로 더 일단은 열심히 해야죠. 그 연매출 한 800억 정도 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회사 수익이랑 이제 개인 수익이 있다 보니까, 개인 수익 같은, 제가 지금 개인으로 운영하는 매장은 한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10개 정도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은 그래도 뭐 1억 정도 좀 넘게 나오고. 한 달에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면은 네. 돈을 다 어디다 쓰세요? 저는 일단 그걸로 이제 사업을 계속 구상하고 있고요. 다 거의 사업이나 일적인 부분에만 쓰고, 저는 개인 돈을 저한테 많이 사용을 안 해가지고. 여태 알바생부터 시작해서 네. 7년 동안 얼마나 모으셨어요, 돈을? 지금까지 돈을 모은 거요? 네네. 많이 모으고 있는 상태죠. 여기는 그러면 자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아파트 살다가 여기 애기들 때문에 층간소음 좀 많이 신경 쓰여가지고 이번에 제가 조용한 좀 빌라로 오게 돼가지고 여기 좀 매매해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훨씬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밖에서 일을 좀 오래 일하다 보면 제가 새벽에 끝나서 들어온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애기들이 짖기도 하니까 피해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멀리 오게 됐습니다. 여기 혼자 사시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분 어디 계세요? 출근해가지고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자친구한테 차라리 여기 가끔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같이 산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결혼은 안 하시고 그냥 동거하시는 거예요? 네, 결혼하지 않았고. 근데 결혼은 할 거여서. 근데 여자친구분은 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왜죠? 여자친구도 물론 당연하게 생각 안 하고 있어서,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 안 하니까 지금까지 또 잘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만난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네. 한 달에 1억씩 버시는데 네. 여자친구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일단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자친구도 일을 하고 있고. 근데 당연히 저도 하는데. 차키가 되게 많네요. 벤츠키는 똑같은 건 2개고, 그러니까 람보르기니도 하나인데 있어가지고. 이게 람보르기니 키예요? 네. 이게 진짜 볼품 없습니다. 여기 마크 하나 있는 게 끝이어서. 너희 안 나가. 아빠 갔다 올게. 내려가시죠. 여기 차장님 차예요? 네. 이거랑 저렇게 2개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 원룸 건물에 네. 람보르기니가 있으니까 좀 뭔가,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차는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한 달에 보험료까지 해서 500만 원 정도는 나갑니다. 여기 아파트가 제가 살던 곳이에요. 이사 오기 전에. 이제 안산에서는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물론 뭐 살기 좋은 집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소음 그것 때문에 이사를 오게 된 거여서 뭐 똑같아요. 저는
차에다가 금액을 썼지만 집적으로 금액을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돈 효율성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지금 1943이랑 인센 맥주라는 지금 브랜드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데 요번에 저희가 세 번째로 글로도넛이라는 도넛을 창업을 했는데 그쪽을 지금 제가 제일 밀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넛집을 좀 관리하러 매장 볼 계획입니다. 지금은 우선은. 그래서 일 때문에 회사를 들렸다가 회사에서 빠르게 컨펌 보고 바로 지금 나가야 돼가지고. 그 차 번호판이 1943이네요. 1943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또 바꿔준 번호기도 하고 계기이기 때문에 제가 고집해서 또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일부러 구입하신 거예요, 번호판을? 네, 일부러 돈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1943이 어떤 의미예요? 우선은 1943이 저랑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시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의 친어머니 태어나신 연도입니다. 입에 처음엔 안 달라붙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큰형님의 어머님이 태어나신 연도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형님이 누군가요? 저희 정승민 대표님이라고 있는데 그 형님 밑에서 저희가 1943이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기 전에 이제 안산 상수라는 곳에서 술집에서 저희가 알바로 일했었어요. 태연이라는 친구랑 저랑 알바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형 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형님이 같이 가게를 차려보는 게 어떻겠냐 물어봐서 저희가 안산 중앙동에 이제 가게를 차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형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름도 그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음에 이렇게 따라가게 됐죠. 대표님이 네. 총 3분인데 네. 한 분은 친구고 한 분은 그 형님이란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사무실에 들렸다 나가시는 편이에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드립니다. 왜냐면 당연한 거여서. 당연히 가야지. 직원들이 전화로만 해서 저랑 소통을 할 수 없거든요. 직접 얼굴 보고 빨리 캐치하고 빨리 컨펌 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엄청 크네요? 직원분들이 또 많아지고 저희가 브랜드가 또 생기다 보니까 지금도 좁아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옆에 이미 공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전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직원이 총 몇 명인데요? 원래 다 모이면 한 60명 정도 되니까. 직원이 근데 그렇게 많아요? 저희는 왜냐면 직영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들이 보고하거나 아니면 월말 결산할 때도 많이 오는 편이어서. 그러면 가게가 총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가게는 10개 있습니다. 아니 그 회사에 아, 가맹점이. 지금 회사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게 1943이나 인센 맥주 이렇게 합쳐가지고 지금 209점 정도 있습니다. 그 200개 가맹점의 대표님이에요? 저 어떻게 그렇게 가맹점을 많이 늘리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고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저희가 시작이 저희가 처음에 들어간 게 3층 자리였어요. 3층 권리금도 없는, 그러니까 거의 10년째 망한 자리였는데 그냥 무작정 오픈을 하게 되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겠다 싶은 마인드로 진짜 했는데 저희가 우연히 어느 정도 매출도 잘 나오고 운영을 하면서 그 친구랑 저랑 이제 유튜버까지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유튜버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생각이 든 게 내 자신이 마케팅이 되고 아이템이 돼야겠다라는 게 좀 많이 컸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자신을 알리다 보면 손님들한테 친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왜냐면 손님들이 다시 보고 말 사이가 아니고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되니까 진짜 더 손님들한테 노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안산에서 1등 매장이 됐죠. 근데 그게 딱 하나였잖아요. 매장이 하나였는데 저희가 두 번째 매장을 한번 차려보자라는 계기로 부천에다가 오픈을 하게 됐는데 여기 공동대표가 3명이긴 하지만 관리자가 없으면 또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또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산에서부터 이제 부천까지 출퇴근으로 결정하게 돼서 2년 동안 상주를 했죠. 부천에서 상주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체인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2호점까지만 차리고 나서부터 체인점 문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체인점 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거절을 좀 많이 했는데 거절을 하다가 저희가 매장 하나만 더 만들어보자 하고 만들었던 게 이제 부평에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프랜차이즈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거여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해야겠다 싶어서 생각을 갖고 진행해서 기간이 2년 정도예요. 2년 정도 만에 이제 지금 200호점까지 만들어진 거죠. 지금 제가 먼저 회의를 좀 해야 돼가지고 달았어요? 네, 쓰리게 달았고요. 글로 그 고단위의 층고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충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시멘이랑 이거 양만 좀 해줘줘요. 네. 제 공동대표 친구입니다. 네, 오세요. 저랑 그 이제 알바로 시작했던 공동대표 태환인데 김태현이라고. 카메라 나오기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이렇게 같이 일을 해서 네.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드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누구보다 일단은 서로 의지도 잘할 수 있고 서로 좀 많이 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처음에 알바할 때는 좀 많이 다퉜었어요. 많이 다투면서 컸는데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도 정해지기도 하고 지금으로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같이 성장하다 보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맞아서 그래서 회사가 좀 더 성장하기에 또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전업 가게 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943이랑 인생맥주 이렇게 술집만 하시다가 네. 어떻게 이렇게 도넛 가게를 하게 되신 거예요? 우선 제가 진짜 도넛을 너무 좋아해서 도넛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게 또 코로나 시기 되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는 사업이 또 뭐가 있을까 구상을 하다 보니까 도넛을 생각하게 된 건데 또 1943 인생맥주 같은 경우는 너무 솔직히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다가 이제 도넛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가게 말고 네. 이렇게 사장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가게도 아까 일단 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10개 된다는 거예요? 그 10개 중에서 1943이랑 인생맥주를 같이 하고 있고 근로 도넛 말씀드린 게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제 사장님이 관리를 하세요? 뭐 저도 물론 관리하고 있지만 제 밑에 이제 같이 일하던 직원분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그만큼 잘해주면은 저랑 같이 또 지분을 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만큼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직영점을 좀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10개 매장 가면은 거기에 또 대표들이 있어요. 저랑 같은 공동 대표들이 있어요. 그 직원 성장하면 그 직원이랑 저랑 공동 대표로 하나 차리고 또 다른 직원 있으면은 또 같이 차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10개가 됐습니다 매장이. 지금 가는 매장은 15평인데 한 달 매출 지금 4천만 원 정도 나오는 매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도넛 중에 많은데 제일 자주 나가고 있는 게 바닐라랑 우유 크림 도넛, 글레이즈 도넛 제일 잘 나가는 거를 중간 정도에 지금 배치를 해놓은 상태예요. 15평에서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일단 수제 도넛인데 저쪽에서 보시면은 당일 생산 당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희가 순수 다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도넛을. 그러니까 오늘 들어온 양을 오늘 만들어서 오늘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고가 남는다고 해서 그거를 뭐 하루 지나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만든 것만 오늘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선도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네. 남으면 어떡하나요? 남으면은 여기 뭐 직원분들께서 챙겨 가시던가 아무리 많이 챙겨갔는데도 남으면은 버리긴 하는데 근데 그만큼 저희가 남진 않아요. 왜냐면은 도넛 판매율이 높아서. 들어갈게. 네, 들어가세요. 네, 상권마다 좀 메뉴를 고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지역마다 파악해줘서 또 피드백 주는 게 제일 좋아서 직접 와서 보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방문을 자주 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홍대로 이동할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10개 매장 중에 한 군데거든요. 홍대 매장이. 사장님 직접 운영하는. 네.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제 술집에서 처음 그 알바를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대학교 다니다가 제가 공부랑은 좀 먼 거 같아가지고 자퇴를 하고 제가 술집 서빙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술집 들어가서 무작정 들어가서 좀 배워서 가게 한번 차려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서빙을 시작했죠 그냥. 이렇게 서빙하다가 친구를 만나신 거예요? 그 서빙하러 가게 되기가 서빙은 제가 이쪽 저쪽 많이 했어요 일을. 근데 태연이라는 친구가 알바 구함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거기 댓글에다가 제가 나라고 썼는데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면접 보래. 그래서 갔는데 그냥 그날부터 바로 일하게 됐어요. 상무스의 빈티지 포차라고 이제 거기에 계셨던 사장님이 저희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인 거고 그리고 태연이랑 저랑은 이제 거기 알바생이었던 거죠. 그 댓글 하나 제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때 댓글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가는 곳은 오픈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여기 매출은 지금 한 달에 한 6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홍대가 워낙에 월세가 엄청 비싸요. 매출이 6천만 원 나오는데도 수익이 일단은 1000 초반대예요. 월세가 10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려가지고. 비싼 월세가 있는 곳에 차리신 이유가 있나요? 우선 저희 도넛 브랜드를 좀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쪽 자리에 차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홍대 근로입니다. 자랑거리 직원이 한 명 있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안녕. 이분이 잘생긴 직원분인가요? 제일 인기 많아요. 엄청 인기 많아요. 진짜 손님들이 왔다 가면은 이 친구 진짜 많이 물어봐요. 저 친구분을 찾아요? 계속? 이 친구 물어봐요. 언제 있냐고. 그러니까 항상 이 친구 부를 때 얼굴 안 보이시는 분이라 그러는데 왜 안 보이냐면은 이 친구가 여기 서 있으면은 안 보여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원래 뭐 하시던 분인가요? 그냥 회사 다니다가 이제 혜성 형이 원래 아시는 그 형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일해보자 해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진짜 저희 매출에 영향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 보러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안쪽에서 당일 생산 당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도넛 전 지점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는 그날 생산해서 그날만 판매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네. 당일 생산 당일 판매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걸스데이에서 나오시는 유라님이 저희 도넛을 먹어주고 추천을 해주신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좀 퍼지다 보니까 손님들께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유라 도넛이라고 좀 빨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뭐 여기 혹시 사장님이 잘해주시나요? 사장님 잘해주시는데 잠깐 제가 나가 있을까요? 월급만 좀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월급 좀 작게 주시나요? 근데 복지가 좋아서 이제 방도 구해주시고 네, 출퇴근하라고 방도 구해주시고 월급만 작을 뿐이지 복지는 좋습니다. 직원분한테 방도 구해주셨어요? 네. 왜냐면 그 일은 편하게 해야 되니까 네. 이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새로운 투자죠 그냥. 왜냐면 직원들이 일하기도 힘든데 솔직히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다 방을 구해주면은 또 자고 출근하고 자고 출근하고 이게 편하니까 근데 일하기도 힘든데 네. 월급 왜 이렇게 작게 주시는 거예요? 방을 적게는 아닌데 이 빌미로 지금 저한테 올려달라는 약간 간접적인 얘기입니다. 적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로 이동해가지고 또 업무를 봐야 되거든요. 23살 때부터 이제 알바부터 시작해서 네. 엄청 많은 거 이루셨잖아요. 7년 만에. 네. 그럼 부모님이 엄청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일 걱정인 건 건강을 좀 제일 걱정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한테 항상 통화할 때마다 밥 먹었냐고를 항상 물어보시는 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의 편의점에 삼각김밥 사 먹거나 정말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건강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 제가 선물로 아버지한테 벤틀리를 선물해 드렸었어요. 그거 말고도 뭐 맨날 어머니께서 하신 말이 네 앞가림은 네가 해서 다행이다. 제일 이게 감사하다고 대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도 이제 많은 거 이루셨지만 앞으로의 이제 목표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 30살이 됐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30살 됐는데 따지고 보면 이룬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어딜 가서든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뛰어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거나 더 앞으로 해야 될 게 많다는 거죠. 근데 30살이 됐는데 내가 이룬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제 35살 될 때까지는 더 뭔가를 해야겠다. 근데 솔직히 제가 해야지 제 밑에 따르는 직원들도 그렇고 공동 대표님들도 그렇고 다 같이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안주해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은 뭔가 잃을 거라는 생각이 커가지고 압박감이 커서 저는 이룬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진짜.